태양에서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가 5%만 가까웠어도 바다는 증발했습니다. 5%만 멀었어도 바다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작았어도 대기를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화성처럼 조금만 컸어도 수소 대기에 뒤덮였을 겁니다. 목성처럼 자기장이 없었다면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냈을 겁니다. 달이 없었다면 자전축이 요동쳐서 계절이 엉망이 됐을 겁니다. 거리, 크기, 자기장, 달, 어느 하나라도 빗나갔으면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갖춰졌을까요? 46억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은하, 나선8, 오리온 8이라 불리는 곳. 6편에서 본 이족의 은하 중 하나. 그 변두리에 거대한 구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간 구름. 수십 광년에 걸쳐 펼쳐진 가스와 먼지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 하나가 서울시 면적의 수조 배. 하지만 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가장 좋은 진공 펌프로 만든 진공보다 더 비어 있습니다. 온도는 영하 260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깝습니다. 이 차갑고 희미한 구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수소입니다. 70%, 헬륨이 28%. 여기까지는 빅뱅이 만든 것입니다. 나머지 2%,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이것들은 빅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별이 만들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어나고 죽은 별들,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뿌린 원소들. 5편에서 봤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이 2%가 없었다면 암석 행성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구도 없었습니다. 구름은 그저 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중력이 당기고 가스 압력이 버티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엄청난 충격파. 빛의 수천분의 1 속도로 퍼져나가는 압력의 벽입니다. 이 충격파가 구름을 때립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밀도가 높은 부분이 더 밀집됩니다. 자체 중력으로 수축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중력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더 많은 물질은 중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수축이 가속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아주 약간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벌리고 천천히 회전합니다.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이 빨라집니다. 물리학에서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축하면 회전이 빨라진다. 성간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하면서 회전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아래로는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겨 납작해지고 옆으로는 회전력이 물질을 밀어내 퍼집니다. 피자 도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 모양이었던 구름이 점점 납작해집니다. 결국 원반이 됩니다. 원시 태양계 원반. 중심에는 뜨겁고 밀도 높은 덩어리. 주변에는 가스와 먼지의 얇은 원반. 이것이 태양계의 시작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느린 붕괴. 하지만 결과는 극적입니다. 원반 중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물질이 계속 모입니다. 원반 중심. 가스와 먼지가 점점 더 빽빽해집니다. 압축되면 뜨거워집니다. 자전거 펌프로 공기를 빠르게 넣으면 펌프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만 도, 수십만 도, 수백만 도, 그리고 마침내 천만 도. 이 온도에서 수소 원자핵이 서로 충돌합니다. 융합합니다. 헬륨이 됩니다. 핵융합. 태양이 켜진 겁니다. 46억 년 전. 이 순간 우리 태양계에 빛이 들어옵니다. 갓 태어난 태양. 지금의 태양과는 좀 다릅니다.
T-타우리 별이라 불리는 단계. 불안정하고 격렬합니다. 강력한 항성풍을 뿜어냅니다. 주변의 가스를 날려버립니다. 사춘기 같은 시기입니다. 폭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하지만 이 거친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반에서 남은 가스를 쓸어내 행성 형성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약 1천만 년.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은 이것뿐입니다. 그 안에 먼지가 행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원반에는 미세한 먼지가 떠돌고 있습니다.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입니다. 이 티끌들이 서로 만납니다. 정전기로 달라붙습니다. 겨울에 머리카락이 풍선에 달라붙는 것처럼 티끌 2개가 붙어 더 큰 티끌이 됩니다. 더 큰 티끌끼리 또 붙습니다. 모래알 크기, 조약돌 크기, 바위 크기. 여기까지는 정전기와 충돌로 자랍니다. 하지만 킬로미터 크기가 되면 게임이 바뀝니다. 자체 중력이 생깁니다. 중력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가속됩니다. 큰 것이 더 빨리 커집니다. 이것을 미행성체라고 합니다.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집니다. 원시행성이 됩니다. 1000킬로미터급. 그리고 원시행성들이 다시 충돌하고 합쳐져 마침내 행성이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서 시작해서 지름 1만 킬로미터가 넘는 행성까지. 크기로 따지면 100억 배. 먼지에서 행성까지. 수백만 년이 걸린 과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성이 같지는 않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쪽과 먼 쪽.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온도입니다. 태양에 가까운 안쪽. 뜨겁습니다. 얼음은 녹아버립니다. 가스도 날아갑니다. 남는 건 암석과 금속뿐. 재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모두 암석 행성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지구도 목성의 300분의 1 질량밖에 안 됩니다. 태양에서 먼 바깥쪽. 차갑습니다. 물이 얼 수 있습니다. 메탄도 얼고 암모니아도 얼어붙습니다. 이 경계선을 눈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노우 라인. 태양으로부터 약 5AU.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5배 지점. 대략 목성 궤도입니다. 눈선 바깥에서는 얼음이 재료에 추가됩니다. 재료가 훨씬 풍부합니다. 안쪽보다 몇 배 더 많은 물질. 그래서 행성이 빠르게 자랍니다. 거대해집니다. 충분히 커지면 주변 수소와 헬륨 가스까지 끌어당깁니다. 가스 행성이 탄생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목성은 지구 질량의 318배.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태어난 행성입니다. 목성은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태양계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중력으로 소행성과 해성을 끌어당기거나 궤도를 바꿔버립니다.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의 소행성 충돌이 훨씬 잦았을 겁니다. 생명이 진화할 시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작고 단단한 암석 행성, 바깥쪽에는 크고 가스로 부풀어 오른 거대 행성. 같은 원반에서 태어났지만 온도 하나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8개의 행성. 이 중 하나가 특별합니다. 태양에서 세 번째. 암석 행성 중 가장 큰 지구. 왜 지구만 생명을 품었을까요? 태양계 8개 행성.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깝습니다. 낮에는 430도, 밤에는 영하 180도. 대기도 없습니다. 생명은 불가능합니다. 금성. 크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태양에 더 가깝습니다. 이산화탄소 대기가 열을 가둬버렸습니다. 온실 효과의 폭주. 표면 온도 460도.
납도 녹는 온도입니다. 화성, 태양에서 좀 더 멀리 있습니다. 한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왜? 너무 작았습니다. 지구의 10분의 1질량. 중력이 약해서 대기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태양풍이 대기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물도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금성은 너무 뜨겁고, 화성은 너무 차갑고, 지구는 딱 좋습니다. 동화 속 골디락스 이야기와 같습니다. 새 그릇의 죽. 큰 곰의 죽은 너무 뜨겁고, 작은 곰의 죽은 너무 차갑고, 아기 곰의 죽은 딱 적당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항성으로부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지구는 이 영역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디락스 존에 있어도 생명이 탄생하려면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적당한 크기. 지구는 암석 행성 중 가장 큽니다. 이 크기 덕분에 충분한 중력을 가집니다.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대기를 붙잡아 둘 만큼의 중력. 화성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장.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바깥쪽 핵은 액체 상태의 철입니다. 온도 4000도가 넘는 뜨거운 액체 철. 지구가 자전하면 이 액체 철이 함께 움직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 거대한 발전기입니다. 이것이 지구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기장은 지구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에너지 입자를 뿜어냅니다. 태양풍. 자기장이 이것을 막아줍니다.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흘려보냅니다. 오로라. 그 아름다운 빛이 사실은 자기장이 태양풍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자기장이 없었다면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냅니다. 화성에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화성은 핵이 식어서 자기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판구조론. 지구의 지각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판들이 움직입니다. 1년에 수 센티미터. 손톱이 자라는 속도. 느리지만 46억 년이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판이 움직이면 화산이 분출합니다. 화산은 지구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내보냅니다. 동시에 비가 이산화탄소를 녹여 바다로 보냅니다. 바다의 탄소는 암석이 되어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탄소 순환. 지구의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비가 많아져서 줄어들고, 너무 적으면 화산이 보충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한 자동 조절 장치. 태양계에서 이런 활발한 판구조 활동을 하는 행성은 지구뿐입니다. 네 번째, 달. 달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45억 년 전,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에 충돌합니다. 테이아. 상상을 초월하는 충돌. 지구 표면이 녹아내립니다. 충돌로 튕겨나간 파편들.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파편이 모여 하나의 천체가 됩니다. 달입니다. 달은 단순히 밤하늘의 장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사계절을 만듭니다. 달의 중력이 이 기울기를 안정시킵니다. 달이 없었다면 자전축이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0도에서 90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적도가 극지방이 되고 극지방이 적도가 되는, 기후가 수시로 뒤집히는 세상. 생명이 복잡하게 진화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거리, 크기, 자기장, 판구조, 달. 5가지 조건.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구는 금성이나 화성 같은 행성이 됐을 겁니다. 아름답지만 생명 없는 행성.
그런데 아직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태양 근처는 뜨거웠습니다. 물은 증발해서 남아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나중에 배달된 겁니다. 누가 배달했을까요? 소행성입니다. 눈선 바깥에서 형성된 소행성들. 얼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성의 중력이 이 소행성들의 궤도를 흔들어 놓았고 일부가 안쪽으로 날아와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물 분자 속 수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수소와 무거운 수소, 중수소라고 합니다. 이 둘의 비율, 지구 바다의 비율과 특정 소행성의 비율이 일치합니다. 바다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소행성이 배달한 물. 그것이 지금 우리 바다입니다. 완벽한 조건의 행성. 하지만 초기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45억 년 전의 지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표면은 마그마 바다. 온도 수천도.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가득합니다. 산소는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곳. 지옥입니다. 서서히 식어갑니다. 마그마가 굳어 지각이 형성됩니다. 수증기가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비가 내립니다. 바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오래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41억 년 전, 하늘에서 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소행성, 해성, 끊임없이 수억 년 동안 후기 대폭격기, 영어로 Late Heavy Bombardment, 태양계 역사상 가장 격렬한 시기입니다. 달 표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크레이터, 수많은 구덩이,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달에 새겨진 41억 년 전의 기록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지구는 판구조 활동과 풍화작용으로 흔적이 지워졌을 뿐. 왜 갑자기 소행성이 쏟아졌을까요? 목성 때문입니다. 태양계 초기, 목성은 지금 위치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바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 거대한 행성이 궤도를 바꿀 때 중력이 주변을 뒤흔듭니다. 소행성대의 천체들, 궤도가 뒤틀립니다. 카이퍼 벨트의 해성들이 안쪽으로 밀려옵니다. 태양계 안쪽이 사격장이 된 겁니다. 지구도, 화성도, 금성도, 수성도 전부 맞았습니다. 지구에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충돌 하나하나가 핵폭탄 수백만 개에 맞먹는 에너지. 바다가 증발하고 다시 채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지각이 녹아내렸다가 다시 굳기를 반복합니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폭격이 생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행성과 해성이 가져온 것들. 물. 앞서 말한 소행성의 얼음뿐 아니라 해성도 물을 실어 날랐습니다. 대폭격기 또한 배달된 물이 지구 바다의 상당 부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물만이 아닙니다. 유기물, 탄소화합물, 아미노산, 당, 생명의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석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됩니다. 1969년 호주에 떨어진 머치슨 운석. 이 운석에서 아미노산이 70종 넘게 발견됐습니다. 지구 생명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20종. 우주에서 날아온 돌에 그보다 더 많은 종류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파괴가 창조의 재료를 배달한 셈입니다. 38억 년 전, 대폭격기가 끝나갑니다. 충돌 빈도가 줄어듭니다. 지구가 안정됩니다. 바다는 깊고 넓습니다. 대기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여전히 산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갖춰졌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 유기물, 에너지원, 태양빛과 화산의 열, 시간, 수억 년이라는 시간. 생명이 탄생할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폭격기가 끝난 직후 35억 년 전 암석에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미생물이 만든 층층이 쌓인 구조물입니다. 아직 논쟁 중입니다. 정말 생명의 흔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화학 반응인지.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폭격기가 끝나자마자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조건이 갖춰지자 거의 즉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물과 유기물과 에너지가 만나면 생명은 필연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46억 년 전 붕괴한 성간 구름, 45억 년 전 켜진 태양, 같은 시기 만들어진 지구, 45억 년 전 테이아 충돌로 탄생한 달, 41억 년 전 시작된 대폭격기, 그리고 38억 년 전 생명, 성간 구름에서 생명까지 8억 년의 여정입니다. 태양, 46억 년 동안 빛나고 있습니다. 내초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연료는 아직 넉넉합니다. 앞으로 50억 년, 태양은 계속 빛날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50억 년 후, 수소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핵에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력을 버틸 힘을 잃습니다. 핵이 수축합니다. 수축하면 뜨거워집니다. 핵 바깥의 수소층이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태양이 부풀어 오릅니다. 적색 거성,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집니다. 수성 궤도를 삼킵니다. 금성 궤도를 삼킵니다. 지구 궤도 근처까지 팽창합니다. 지구가 삼켜질지 아닐지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은 확실히 끝납니다. 바다가 증발합니다. 대기가 날아갑니다. 표면은 마그마로 돌아갑니다. 45억 년 전 초기 지구와 같은 모습.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70억 년 후, 태양은 외침을 우주로 내보냅니다. 가스가 퍼져나가며 아름다운 구름을 만듭니다. 행성상 성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 사진 중 가장 아름다운 것들. 다른 별들이 죽으며 만든 겁니다. 태양도 그렇게 될 겁니다. 중심에는 작고 뜨거운 핵만 남습니다. 백색 외성. 태양 질량의 절반. 하지만 크기는 지구만 합니다. 빛은 나지만 핵융합은 없습니다. 서서히 식어갑니다. 수조 년에 걸쳐. 결국 차갑고 어두운 천체가 됩니다. 바깥쪽 행성들은 살아남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이 질량을 잃으면 이 행성들의 궤도는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지금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적색거성일 때 잠시 온난해질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고 액체물이 생기는 시기. 짧은 봄. 하지만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줄어들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영원히. 태양계의 이야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태양계는 46억 년. 전체의 3분의 1. 우주 나이의 3분의 1 시점에 태어나서 앞으로 50억 년을 더 살 겁니다. 1편에서 시작한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빅뱅. 무에서 시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주가 찰나에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38만 년 후 원자가 완성됐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2억 년의 암흑 끝에 최초의 별이 켜졌습니다. 별이 살고 죽으며 탄소, 산소, 철을 만들었습니다.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92억 년이 흐른 뒤 우리 은하 변두리, 성간 구름 하나가 붕괴합니다. 태양이 켜집니다.
먼지가 모여 행성이 됩니다. 세 번째 행성에 물이 도착합니다. 생명이 탄생합니다. 138억 년. 무에서 생명까지. 이것이 우주 시리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우주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속하면서 138억 년 역사,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무한한 미래. 별이 모두 죽는 시대가 옵니다. 은하가 해체되는 시대가 옵니다. 블랙홀마저 증발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주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편에서 다룹니다. 우주의 미래.